와, 지금 쫑비랑 제 거 다큐멘트 막 저기 앞에서 체크해주는데 쫑비 여권 넘버가 잘못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온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가요. 2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비자 연장 이 업무를 바로 지난주에 제가 하고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외국인 신분으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봉이 바로 이 비자 업무인 것 같아요. 이게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고, 그리고 내가 딱 입국하는 순간 누가 딱딱딱딱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찾아보고 그리고 또 주변에 물어가면서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근데 치앙마이에 이주를 오는 한국인들이 요즘 이렇게나 많은데 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저번 주에 비자 연장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리고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보려고 해요. 뭐 태국 이민? 나 갈 거 아닌데? 하면서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다른 나라에 외국인으로 산다면 저런 일도 해야 되는구나. 재미로 한번 봐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의 경우는 쫑비가 치앙마이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쫑비는 학생 비자인 넌 ED 비자, 그리고 저는 가디언 비자인 넌 O 비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저와 상황이 완전 같지 않으면 준비해야 될 서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비자 업무는 꼭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러 번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준비 시점.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그 다음 태국으로 입국을 할 텐데, 처음에 한국에서 받는 거는 이 비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비자를 들고 한국에 들어오면 이미그레이션에서 스탬프를 찍어주거든요. 이 스탬프에 날짜를 적어줍니다. 내가 입국한 날짜 기준 90일을 체류할 수 있는 날짜를 찍어주는데, 내가 한국에서 1년짜리 비자를 신청을 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에 태국을 입국을 하면 90일 이전에 그 비자에 대한 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자 연장이 신청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1년을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45일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비자 연장 업무에서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그 필요 서류, 준비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권과 여권 사본. 여권 실물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데 여권 사본 같은 경우는 여권에 사진이 있는 제일 앞면을 한 장 복사하고 입국 시에 스탬프를 찍어준다 했잖아요. 그 스탬프가 찍혀져 있는 면, 이렇게 2장을 복사를 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여권 한 면마다 각각 총 2부를 준비를 해가야 되고요. 어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앞 페이지 그리고 스탬프 페이지 이렇게 2면을 한 면에 복사를 해서 가져갔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복사를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학교 서류. 아마 각 학교에서 잘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학교에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시는 서류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한 1, 2주 정도는 소요가 됐었으니까 이런 서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학교에 신청을 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학교 서류에 실수가 있어서 리젝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나의 인적사항 같은 것들은 내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을 하는 게 좋고, 태국어로 되어 있어서 내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학교 측에 한 번 더 꼼꼼히 봐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 앞에 신청 서류를 같이 붙여서 주셨어요. 이 신청 서류는 내가 직접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려서 그 신청 서류를 같이 작성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또 특히 아셔야 될 부분이, 모든 이민국의 서류에 자필로 써야 되는 부분은 파란색 펜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행 서류. 은행 서류 같은 경우는 뱅크 서티피케이트 그리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2개가 필요해요. 둘 다 이제 비자 때문에 왔다고 하면 대부분 알아서 발급을 해주시는데, 잔고 증명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처럼 처음 비자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달치,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비자 연장을 하는 경우는 3달치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잔고 증명서에 이제 잔고가 내가 비자 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
한 달 전 이 기간 동안 50만 바트가 예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잠깐의 시간이라도 부족하면 리젝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자 연정을 뭐 2월 30일 날 하겠다 하면은 50만 바트를 한 달 동안은 쭉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두 가지 은행 서류 같은 경우는 발급을 받은 뒤로 3일 동안은 유효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민국을 저희가 오픈런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민국보다 빨리 문 여는 은행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당일날 그렇게 업무를 같이 보려면은 좀 정신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민국 가기 전날 미리 은행에 가서 이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내일 비자하러 가서 그 전에 다큐멘트 뽑을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은행에 왔어요. 네 번째로 통장 사본. 이 통장이랑 통장 사본은 이민국에 가는 당일날 발생한 거래 내역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TM기 같은 경우는 보통 24시간 하잖아요. 주변에 24시간 하는 ATM기를 알아두셨다가 이민국에 가기 전에 당일에 거래를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통장 정리를 한번 해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당일에 은행에 와서 뱅크북을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날 발생시킨 거래 내역, 이게 딱 여기에 떠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로 왔어요. 카시콘뱅크 아침 8시 반에 문 여는 데거든요. 주차장도 되게 잘 돼 있고 센트럴 페스티벌이랑 많이 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장 같은 경우는 사본이 필요해요. 근데 이민국 바로 옆에 복사나 프린트를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민국 서류 체크하기 전에 복사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할 때도 통장의 제일 앞면과 거래를 발생한 그 페이지 이렇게 두 면을 다 복사를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TM30. 거주지 신고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집주인이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TM30을 발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민국에 가서 서류 검사를 하는데 이 TM30에 쫑비 여권 번호가 잘못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와, 진짜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저희 집주인이 그래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서 바로 수정된 TM30을 보내줘서 그걸로 문제없이 진행을 했거든요. 와, 지금 쫑비랑 제 거 다큐멘트 막 저기 앞에서 체크해주는데 쫑비 여권 넘버가 잘못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다행히 바로 집주인이 지금 고친 걸로 보내줘가지고 지금 여기서 프린트하고 있어요. 여기서 프린트를 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서류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앞에 있던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TM30이라고 발급을 해줬는데 그게 오피셜한 서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 같은 경우도 호텔에 다시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TM30도 내가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꼭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증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는 이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가 뗀 다음에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한인회에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인회에서 작업을 해주다 보니까 1주에서 길게는 2주까지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미리 신청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주변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뽑아서 공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리젝이 됐대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아이 기준으로 뽑아서 부모의 이름이 다 명시되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 이비자 사본. 처음에 한국에서 저희가 비자를 받으면 이 비자라고 쓰여있는 서류를 받을 거예요. 이 사본도 비자 연장을 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블로그 찾아볼 때도 이 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서류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비자 사본도 필요합니다. 정말 다행인 게 저는 학교를 믿지 못하고 이민국에 그런 서류까지 다 챙겨갔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기서 제출을 했는데, 이것도 반드시 준비를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로 사진.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맞춰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문제는 이 여권사진 규격이 우리나라랑 태국은 달라요. 그리고 또 내 여권에 있는 사진하고 다른 사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의 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국에 와서 여권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고, 보니까 이민국 바로 옆에도 또 사진을 찍어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150바트 정도 했었었는데 혹시라도 너무 급한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시고, 대신 그렇게 업무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홉 번째로 현금.
현금은 제가 방문했을 당시 기준으로 한 명당 1,900바트였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현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캐시로 준비를 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필요 서류와 준비물을 다 챙겼으면 이제 이민국에 가야 되잖아요. 사실 준비만 제대로 했다면은 거의 80%는 다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민국에 방문을 할 때는 비자를 연장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이 다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쫑비도 비자 연장을 받아야 되고 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쫑비를 데리고 갔었고요. 치앙마이는 이민국이 두 군데가 있어요. 공항역 그리고 센트럴 페스티벌 옆인데, 이 센트럴 페스티벌점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안 되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학교에 센트럴 페스티벌점에서도 가능한지 문의를 하고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센트럴 페스티벌점을 방문을 했는데요. 여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센트럴 페스티벌에 있는 이민국은 9시에 문을 열어요. 제가 이민국에 도착한 시간이 8시 40분인데 몇 번을 받았을까요? 21번을 받았습니다. 8시 반에 갔던 제 지인의 경우에는 보통 6번, 10번 이런 10번 미만대를 받았다 하고, 그 10분 사이에 줄이 10명이나 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오픈런을 하고 싶다 하면은 8시 반 전에는 방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 지인의 말에 의하면 아예 늦은 오후 막 3시 반 이럴 때 방문을 했더니 전혀 대기 없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약간 눈치 싸움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정 오전에 안 된다, 그럼 난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후에 방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센트럴 페스티벌이 11시에 문을 여는데 문 여는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쇼핑몰 2층 반 주차장만 문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이민국은 2층이거든요. 2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이민국 표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계단을 내려가면 이민국 게이트 앞으로 줄이 쫙 서 있습니다. 거기 딱 서서 번호표를 받으면 돼요. 요 이민국 표시가 있는 이쪽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반층만 내려가면 돼요. 뿅. 계단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서 일로 가야 돼요. 그럼 저기 저기 사람들 줄 선 거 봐. 종비야, 우리 여기 줄 서야 돼. 이미 줄이 이만큼 있어요. 줄 서면은 서류 체크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큐를 주세요. 저희는 40분에 왔는데 22번을 받았습니다. 아이랑 같이 오면 간식, 놀이거리 필수입니다. 많이 챙겨 오십시오. 이 번호표는 무슨 번호표냐? 들어가서 먼저 서류 체크를 하거든요. 이 서류 체크를 하는 번호표예요. 그래서 이 번호표를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줄은 서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앞에서 편하게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9시에 이제 이민국 문이 열리면 그때도 굳이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갔을 때는 잘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번호표를 갖고 있는데도 줄을 서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통장 4번을 복사를 한다던가 쫑비랑 그냥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쫑비 놀아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번 내 차례가 돼서 서류 체크를 했는데, 서류 체크는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하나하나 여권이랑 다 대조해보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사는 주소도 지도에 찍어서 보여달라고, 그래서 위도 경도를 이렇게 찍어 놓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저도 여기서 TM30가 잘못된 거를 발견이 됐었는데 너무 다행히 잘 해결이 돼서 성공적으로 비자 연장 업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친절한 편이에요. 쫑비한테도 사탕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서류가 다 정상적으로 체크가 되면 현금을 달라고 할 거예요. 현금을 드리면 그 서류 제일 앞에 현금을 꽂아서 서류와 번호표를 다시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민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제서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착해서 서류 체크하기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 큐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8시 40분에 왔는데 지금 10시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제 이름이 호명이 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비로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민소매라던가 이렇게 좀 어깨가 보이는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리젝을 당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옷은 웬만하면 단정하게 입고 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기까지 1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전체 제가 이민국에 도착해서 비자를 받기까지 딱 2시간 10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드디어 받았습니다. 2시간 10분 만에. 예. 준비 수고했어. 이렇게 사실 서류 준비만 잘 해가면은 크게 문제되거나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 절대 없고요. 저도 이렇게 다 지난 마당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서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비자 업무는 본인이 직접 여러 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확실한 기관에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해가시는 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치앙마이에서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 주는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엄청 나이 높은 게 길죠. 그 사람 목소리도 커요. 근데 저희 엄마도 하고 있는데.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